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차 시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2차 시 고객정보 관리하기 하편입니다. 일단 여러분 다 건강하죠? 우리 건강하게 이번 두 번째 차시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은 학습 모듈 10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 학습 목표부터 확인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1번, 고객정보관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 선생님과 함께 학습하면 고객정보관리가 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것들이 실제 은행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동영상을 통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에 대한 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답니다. 이거는 각각 학습 모듈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볼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위에 두 가지 사항을 충분히 우리가 학습을 했다면 실제 고객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에 필요한 절차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실제 시연 동영상을 통해 알아볼 거고요. 여러분도 한번 실습해 보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번 시간처럼 선생님은 화면에서 사라지고요. 선생님 손과 목소리를 통해서 학습 모듈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2차 시 학습 모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파기 업무 처리에 대한 학습 모듈 내용을 볼 건데요. 학습 목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고객에게 정보 동의서 요청 시 고객정보관리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에 필요한 절차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입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향해서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1번입니다. 고객정보관리제도의 필요성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배경을 보면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밑줄을 치며 설명을 할게요. 자,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제정 배경은 이겁니다. 핵심은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도용이나 전화사기 같은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국민들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에 근간한 고객정보관리제도는 왜 필요한가? 크게 5가지로 알아보면요. 첫 번째, 고객정보관리는 고객의 핵심입니다. 고객관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객정보라는 건 결국 다양한 고유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의 다양한 특성을 알려주는 정보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고객의 기대 수준에 맞게 관리하는 것은 고객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고객정보를 잘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필요성을 보면요. 요즘은 이른바 정보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보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의 정보가 가지는 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정보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크겠죠.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정보 관리가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실수를 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때로는 복구가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정보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객정보관리제도의 필요성과 제정 배경을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페이지를 달리해서
이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사항의 특징을 각각 알아볼게요. 먼저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히 정해진 경우에만 수집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앞에서 법을 배울 때. 그리고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제한점을 준다는 걸 방금 봤는데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그렇죠. 정보 주체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률상에서 이렇게 이 부분은 법률상에서 정한 부분이에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럴 때에도 수집,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동의를 받을 때 말로 받는 게 아니죠.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대한 다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엔 그 내용을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집을 할 때는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역시나 공부를 했고요. 잊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최소한의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알려야 하는데요. 만약에 고객이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어와 서비스 이걸 거부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선택사항이거든요. 고객에게 주어진 권리 중에 하나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은 당초 목적에 한하여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의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집, 이용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어떠한 사항에 유의를 해야 될까요? 보면은 처리 제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감한 정보 그리고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감하고 정말로 중요한 정보니까요. 그런데 정보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민감한 정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정보를 어떻게?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그게 가능한 경우는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번호 처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고 업무 처리에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민감 정보와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자, 개인정보를 얘기함에 있어서 민감 정보는요, 그 사람의 그 개인의 사상, 신념,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냐, 정당에는 가입했냐, 그 정치적 견해가 어떠냐, 건강이 어떠냐, 뭐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는 민감한 정보라고 얘기를 주로 하고요. 고유식별 정보는 말 그대로 개인정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필수 사항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유식별 정보는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구분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데 활용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제공 및 위탁에 대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곳을 보면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공유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당초 목적 범위에서 제공을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군지, 그리고 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지, 그리고 개인정보를 얼마의 기간 동안 보유하고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을 보면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 주의사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한 번씩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개인정보의 파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그렇죠?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 달성이 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떻게? 즉시 그 정보를 파기해야 됩니다. 파기할 때 그냥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파기할 때에는 복구나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을 이용해서 파기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 전자적인 파일 형태의 경우라면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히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에서 단순히 휴지통에 집어넣으면 그게 삭제가 된다고 볼 수가 없겠죠. 컴퓨터에 기록이 남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원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말 확실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찢어버리면 안 되고요. 반드시 파쇄하거나 소각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확실히 파기해야 된다라는 말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영상정보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영상정보기기,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CCTV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CCTV.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CCTV를 어떻게 잘 설치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이 되겠네요. 그러면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해서 제한하고 있다. 자,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요 사항은 여기 아래 쭉 내려가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설치 운영해야겠죠. 여기저기 아무 데나 많이 단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요. 어떤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당초의 목적 이외로 사용을 하거나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CCTV는 말 그대로 어떤 동작에 대해서 동영상이지 거기에 소리가 입혀지거나 녹음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치되었을 때에는 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라고 알려야겠죠, 고객분들에게. 자, 그리고 네 번째 사항을 보시면요.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운영 및 관리 방침을 수립을 하고 이를 공개를 하며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다. 그 다섯 번째, 당초의 목적으로만 이 기기를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보관이나 파기를 철저히 하는데 법령에 따라서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관리 감독도 철저히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거겠죠. 정보 주체의 자기 영상 정보에 대한 열람권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CCTV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여줄 수 있는 권리를 그 정보 주체는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뒤로 와서 여기까지가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에 대한 사항이었고요. 마저 보면은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에서 의견 수렴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상정보 처리기계 설치에 대해서 설치 목적, 촬영 범위, 어디까지 촬영할 거냐, 그리고 언제까지 촬영할 거냐, 관리 책임자는 누구냐, 이런 내용 등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항은 잘 참고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보시면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양식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마다 약간씩은 다를 수가 있겠죠. 양식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은 많이 비슷할 것 같아요. 대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비여신 금융거래라고 써 있네요. 근데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당연히 이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도요, 개인정보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받는 거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본인은 고객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위하여 1회만 작성하는 동의서다. 그리고 이 동의 이후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생략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즉, 한 번의 동의로 앞으로 모든 거래에 적용하겠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보면 일단 첫 번째, 수집, 이용에 관한 내용이 쭉 이렇게 써 있고요. 뒷장을 보시면 제공에 관한 사항이 쭉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객이 날짜와 서명을 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수집 이용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고 수집 이용할 항목은 어떤 거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는 기간은 언제까지다. 근데 여기 써 있네요.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되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은 왜 보유하는지, 왜 그 기간 동안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써 있어요. 보면은 금융사고를 조사하고 분쟁 해결하고 민원 처리하고, 그리고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서만 개인정보를 보유 이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내 개인정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할게, 그런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그리고 만약 거부할 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써 있죠. 꼭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거래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에 대해서 여기 부분에 체크를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봤죠? 고유 식별 정보도 있잖아요. 그것도 수집, 이용, 동의 여부를 이렇게 고객 입장에서 체크를 하도록 안내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공에 관한 사항인데요. 당연히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땡땡땡 은행이겠죠. 그리고 제공받는 자는 이용 목적이 쭉 써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도 쭉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와 똑같이 이제 여긴 똑같죠. 보유하고 이용 기간은 언제까지다.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제공 목적 달성할 때까지 보유 이용된다. 그리고 역시나 거부할 권리가 있고 거부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도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는 부분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 식별 정보가 우리는 알지만 실제 고객분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유 식별 정보가 어떤 거다 라는 안내사항도 보이고요.
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고객 입장에서 수령을 했다라는 내용도 명시하면서 고객이 이 부분에 사인을 하면 개인정보에, 즉 고객의 개인정보를 우리는 수집, 이용, 제공할 수 있는 절차를 적법하게 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내용도 실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 이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번 수행하기 부분을 볼게요. 학습 모듈 14페이지고요. 정보 동의서 요청 시 고객정보 관리 제도 필요성 설명하기인데요. 수행 순서는 보면은 1, 2, 3, 3개 나와 있죠. 보면 첫 번째, 고객 업무에서 개인정보 동의 요청서가 필요한 경우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정보 관리 제도의 필요성 공부했죠. 이걸 설명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 요청서를 청구를 하는 수행하기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선생님이 시연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은행원분을 모시고 상황극을 한번 연출을 해서 찍어봤는데요. 이걸 보면 충분히 이 수행하기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충북은행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저 신규 통장 좀 하나 만들러 왔는데요. 저 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빨리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통장을 만들기 전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해서 작성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거 꼭 작성해야 되나요? 저 바쁜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동의 안 해도 이거 어차피 다 정보 보실 수 있잖아요. 요즘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명의 도용, 전화 사기 등과 같이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고객님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요. 그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 되게 중요한 서류네요. 알겠습니다. 저 작성할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정보의 파기를 철저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파기를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보존기한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한다고 써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법령으로 보존기한이 명시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볍게 간단하게 보면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삭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5년 이내에 삭제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3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 그리고 5년에서 10년 동안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보존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 보존기한이 지났을 때 우리는 파기를 해야 되고요. 여기도 2년 유지 및 관리가 있네요. 그리고 만약 법령상 보존기한이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그에 따라 폐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정리를 하면은 이 부분은 보존기한이 명시됐기 때문에 그 기한이 지나면 파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보존기간이 없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에 따라서 폐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의 두 경우 기간도 불분명하고 고객의 동의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그 개인정보의 목적이 완료된 경우에 즉시 폐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여기 부분은 기타 이제
폐기할 때 우리가 참고할 사항인데 한번 가볍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출력물은 이면지로 활용하면 안 되고요. 메모 같은 것도 즉시 폐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폐기할 때는 은행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폐기 전문 업체, 즉 지정업체를 의뢰해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봤죠? 컴퓨터에 있는 정보들은, 즉 파일들은 영구히 삭제를 해야 되고요. 뭐 이런 내용을 기점으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파기 업무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행 팁을 보면은 이제 배웠던 내용 같아요. 그래서 PC 내에 보관된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 즉 영구히 삭제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종이 문서의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파쇄하거나 소각해라 라는 말도 확인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학습 모듈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개인정보를 어떻게 실제 은행에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제공하고 파기하는지에 대해서 학습 모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내면 아쉬우니까 선생님과 마무리하는 의미로 실제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고객정보관리제도의 필요성. 첫 번째 이거죠. 정보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가치는 매우 크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더욱더 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 고객정보관리제도가 필요하게 됐고요. 이 제도에 의해서 고객정보는 소중히 다뤄지고 파기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에 대한 규정사항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런 규정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앞에 써있는 바와 같이 수집 및 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처리 제한에는 어떤 것이 있었고, 세 번째, 제공 및 위탁에는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파기, 마지막은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에는 어떠한 규정사항이 있었는지 자세히 학습했습니다. 기억나죠? 네. 자, 그 다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요청 수행하기 절차입니다. 절차는 크게 세 가지 절차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 보기에는 2번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한테 실제 개인정보 동의 요청서를 청구할 때에는 그냥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드시 고객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청구 드리는 게 절차상으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고객 업무에서 개인정보 동의 요청서가 필요한 경우인지 반드시 실제 업무를 처리할 때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두 번째, 고객정보관리제도 필요성을 설명을 자세히 해야겠죠. 고객에게.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요청서를 아주 정중하게 절차에 맞춰서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동의서를 받았지만 실제 동의서 받고 난 다음에는 고객정보를 잘 관리하고 마지막에 파기해야겠죠.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정보 수집, 이용, 제공, 파기, 수행하기 절차입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의 이용이 적법한지 물론 확인을 해야겠고요. 자, 두 번째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개인정보의 파기를 반드시 철저히 해서 잘 활용한, 적법하게 활용한 그 소중한 고객정보를 마무리해야겠죠. 근데 파기를 할 때 무조건 파기하는 게 아니었죠.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보존기한에 따라서 보존기한이 지난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반드시 파기를 해야겠죠. 자, 두 번째, 고객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목적이 완료가 됐으면 파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고객 정보는 잘 파기가 돼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제 2차 시 수업을 진행해 봤고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객 정보를 잘 관리해서 결국 파기를 잘 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지금도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고 거치고 있지만 결국 끝을 보이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화이팅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다음 3차 시에 뵙겠습니다.